네, 안녕하십니까. 이집사의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10억 이하 아파트 추천 22년 2월 버전이고요. 수도권 소재 10억 2천만 원 이하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제가 16곳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10곳, 그리고 경기도에 5곳, 인천에 1곳 이렇게 뽑았는데요. 어떤 단지를 뽑았는지 이제 아래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치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짙은 초록색일수록 강점이고요. 짙은 노란색일수록 약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간 만큼 보조 지표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단지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초록색일수록 장점, 노란색일수록 단점, 이 점을 좀 먼저 명시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22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급행 역세권 한강변 대단지라는 최상의 입지, 유일한 단점인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재건축 추진에 주민들이 단합된 모습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10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 9억 9,500까지 지금 딱 찍은 다음에 지금 거래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8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좀 거래가 끊긴 상황인데, 약간 지금 조정을 받는다, 약간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복도식 전용 58이고 구조가 막 엄청 쾌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이런 한강변이라는 입지가 있으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단점 한번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직주 근접입니다. 직주 근접이 10점을 받았네요. 그 이유는 9호선 급행 역세권이기 때문이죠. 도보 9호선 급행역 가양역이죠. 가양역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양 6단지 여기 있고 도보 5분 정도면 가양역 4번 출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강남, 광화문, 여의도, 심지어 마곡까지 30분 도달할 수 있는, 강남은 이제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강남역까지 2호선 강남역까지 45분이고 그 신논현역까지는 또 30분대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대부분 30분대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직주 근접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가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일단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양역에서 이제 대장홍대선이 또 지나게 되죠. 지금 원종역까지 나와 있지만 여기까지 해서 대장. 그러니까 사실 가양 입장에서는 이렇게 얼마 전에 이 SK에서 1조 원 규모의 그런 연구시설을 또 대장 신도시에 유치하겠다는 발표가 났는데, 가양 입장에서는 호재죠. 이렇게 연결이 쭉 되니까.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홍대 입구까지도 바로 연결되는, 그래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제 등촌역, 두 정거장만 가면 등촌역이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와 마곡 거리상으로도 상당히 인접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올림픽대로도 바로 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그리고 마곡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강서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쪽에 가양 CJ 부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양 CJ 부지 신세계에서 좀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그런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마곡에 인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결정적으로 이제 한강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15층, 35층 규제가 있죠. 한강변과 접한 아파트는 15층, 그리고 그 한강변 다른 지역도 35층 이내로 지금 그 재건축 규제가 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 인접한 그런 이런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제3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미확정이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가양 7단지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 가양 7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한강변이죠. 여기는 이제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이긴 한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공공재건축이 되면 뭐 6단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죠. 7단지가 먼저 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6단지도 같이 따라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추진위는 설립해서 지금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30년차 채웠고 용적률 나쁘지 않고 지분 조금 부족합니다만 뭐 워낙 이제 이 단점이 유일한 단점이 주거 환경이에요. 아무래도 구축이다 보니까 구축 복도식이다 보니까 이 전용 5구라고 해도 사실 체감적으로는 조금 더 좁거든요. 사실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그런 단합된 의지가 지금 돋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런 단합된 의지, 그렇게 사업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입지가 워낙 좋아서 분담금 그 이상의 그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초안, 재건축 초과한 수익제만 조금 조심하면 사업성 자체는 아주 충분하고 투자 가치도 충분한 지역이다. 그래서 재건축이 진행만 된다면, 원활하게 진행만 된다면 정말 최고의 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죠? 직주 근접을 갖춘 유일한 단점인 주거 환경을 이제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학군이나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지금 요 경서중학교나 뭐 세원고, 마포고 그렇게 막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7단지도 그렇고 여기 8단지, 뭐 9-1단지, 5단지, 4단지 지금 다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압도적인 입지, 그죠? 압도적인 입지로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다 재건축이 될 거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밝아지고, 그리고 이런 대림 경동 아파트라든지 그 3단지죠. 네, 3단지라든지 이런 그 강변 측, 한강 축의 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전반적으로 학군도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한신유 플러스 21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인접한 9호선 역세권이라는 특장점, 노량진 흑성 뉴타운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여의도 용산 접근성까지 갖춘 훌륭한 입지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한신유 플러스 지금 10억에 나와 있고요. 네, 4층 입주 가능한 매물이고, 보시면은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방삼화이 상당히 구조가 쾌적하죠. 이쪽 확장까지 하면 상당히 쾌적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단식 개별 난방이다. 그리고 21평이긴 하지만 전용이 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구조다. 그런데 이 직주 근접까지 갖췄다. 9.7점이죠. 직주 근접을 갖췄다 하면 입지가 상당히 좋다는 의미인데, 특히 제가 이번에 추천드린 10억이 아파트 단지 중에서 입지는 최강입니다. 동작구 위치해 있죠. 동작구 본동 한강과 인접한 9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가 정말 좋아요. 입지가 정말 좋은데 21평의 방삼 화이의 그런 그 계단식 구조라는 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런 입지에서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정말 저평가된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이제 높은 경사, 그죠? 이쪽이 언덕 지역이잖아요. 동작구 이쪽 본동 쪽이 언덕 지역이라서 네,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언덕도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버스를 타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노들역까지,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내 평탄화도 잘 되어 있고요. 직주 근접 일단 뭐 말해 무엇합니까, 그죠? 본동의 입지이기 때문에, 특히 여의도랑 용산 같은 경우에는 네,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한강대교만 건너면 바로 용산이에요. 이쪽도 여의도 바로 가깝고요. 휴플러스 아파트 입지가 정말 좋고,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서부선, 그죠? 바로 한정거장 노량진역 이렇게 서부선이 뚫리기 때문에 서울 남부지역 서울대 입구역 2호선이라든지 뭐 신촌역, 세전역 이런 서울의 남북지역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 있겠고, 여의도 용산 인접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영본초 학권입니다. 영본초가 이제 동작구에서 가장 학업 성적도가 뛰어나고, 그리고 진학 실적이 좋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학교인데, 보시면 이쪽 한신유 플러스라든지 우성아파트, 레미안 이쪽에서 많이들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영본초 학권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노량진역 복합개발이라고 해서 이쪽 노량진역 지금 수산시장, 그리고 뭐 이런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을 좀 개발해서 좀 이제 복합적인 그런 업무 단지로 만들겠다, 업무 상업 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뭐 아직 본격적인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언젠가는 이쪽 노량진
좀 천지개벽할 때가 올 거예요. 이쪽이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노량진 흑석 뉴타운도 있잖아요. 이쪽 노량진 그리고 흑석 자체가 그 좋은 입지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 뉴타운 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흑석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활하게, 마찬가지로 노량진도 거의 정비 해제된 구역 거의 없이 대부분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 유지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지역 모두 한강과 또 인접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노량진이 완성되고 흑석이 완성되면 중간에 낀 본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공공 재개발 2차 그 본동 이쪽도 지금 뭐 잡음이 좀 있습니다만, 뭐 민간 재개발로 추진해야 된다, 뭐 잡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동 입장에서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호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신유 플러스와 더불어서 윈츠리버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고, 이쪽 뭐 리버파크 이쪽은 지대가 더 높기 때문에 한강뷰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주거 환경,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적고 좀 이제 19년 차 이제 구축으로 가는 그런 아파트고 약간 연차가 애매해요. 그렇죠? 리모델링 하기도 좀 애매한 연차라서. 그리고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258% 용적률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좀 불가능하다.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약간 편의시설 좀 부족해요. 이쪽이 그 본동 지역이 이 상권이라는 게 지금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상도역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약간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약간 편의시설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 근데 입지는 워낙 좋고 개발 압력이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주변 지역 개발되면서 차차 이런 상권이라든지 충분히 개선이 될 부분이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대수가 좀 적지만, 네, 그래도 247세대 정도면 아주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루미아트 31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사당역 도보 역세권이라는 입지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된 가격, 방배동 일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차 개발 압력 높아질 사당 남현동.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10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상당히 저렴하죠. 금매입니다. 방삼화 2에 전용 84예요. 32평입니다 무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이고, 전용 84인데 사당역 도보 10분입니다. 네, 보시면은 거리 한번 재볼까요? 네, 이렇게 사당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적인 예로 방배우성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방배우성 아파트 한번 볼까요? 물론 이쪽은 사당역 바로 앞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18억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이 형성되어 있어요. 심지어 복도식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18억, 10억 사실상 여기가 그렇게 떨어지는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쵸? 심지어 여긴 계단식이기 때문에 방배우성은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고 여기는 이제 19년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가격이 좀 말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입지인데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보 역세권이라는 입지에 저평가된 가격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방배동 일대 정비사업, 그죠? 이쪽 방배동에 또 방배 5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끝나면 이쪽 사당동이라든지 남현동으로 좀 그런 개발의 열기가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루미아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발 잠재력도 높고 현재 실거주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식 84제곱이고요. 그리고 19년 차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직주 근접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무래도 사당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2호선, 4호선입니다. 그래서 2호선 타고 강남, 4호선 타고 광화문, 여의도, 용산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지고요. 뭐 아래쪽으로는 뭐 과천도 가깝죠. 그래서 과천도 상당히 시세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시세 방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고, 서초구도 또 바로 옆이고요. 예, 그래서 호재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일단 서부선, 그죠? 이쪽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 두 정거장만 가면 또 서부선이 뚫리기 때문에 2028년까지 지금 개통 예정인데, 여의도라든지 이쪽 신촌, 서울 북부 지역을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강남 서초 인접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죠. 그죠? 강남 그리고 서초, 특히 방배동과는 이게 바로 사당역을 두고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 IC도 가까워요. 루미아트 아파트에서 사당 IC도 가깝기 때문에 이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타고 뭐 나중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자차 교통과 대중교통이 모두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지금 사당역 자체가 그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그런 경기도 남부의 핵심 그런 환승 허브이기 때문에 이쪽 자체를 하나의 환승센터를 구축해서 사당역을 중심으로 이쪽을 좀 개발시키겠다는 거죠. 이쪽이 지금 좀 워낙 좀 약간 유흥가 같은 느낌이고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개발의 여지가 좀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고, 또 정보사부지 개발이라고 해서 이쪽 서리풀 터널 얼마 전에 뚫렸죠. 그래서 서리풀 공원 부지를 또 정보사 부지죠. 서리풀 공원에 있던 정보사 부지를 좀 개발해서 좀 업무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쪽에 지금 서초동 법조타운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도 좋고 개발 그런 압력도 있고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시세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뒤에 관악산이 있거든요. 네, 관악산 있고 관악산 둘레길도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19년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거주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입지이고, 세대수가 상당히 적어요. 174세대. 그죠? 세대수가 17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실거주가 좋아서 좀 그 거래가 적은데 거래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반영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시세 반영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그래서 실제 그런 그 가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저평가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좀 어렵습니다. 2종이기 때문에 2종에 지금 227% 꽉 채워놨기 때문에 용적률 꽉 채워놨기 때문에 재건축은 좀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구도심, 미정비된 구도심, 남현동의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좀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생활환경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쪽 지역이 나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사당역 도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단점들이 상쇄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앞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학군들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목고 진학률도 괜찮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인원고인데, 인원고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작구와 또 고등학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쪽 바로 위쪽에 또 경문고 있거든요. 경문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좋은 그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루미아타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보안제가 존재하는 또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세 상승이 좀 기대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로서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롯데캐슬 루나 32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이천 북서울 꿈의 숲을 품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브랜드 대단지, 동북선 개통 및 장인 뉴타운 조성에 따른 드라마틱한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이제 9억 9천, 뭐 10억 이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고, 네, 구조가 아주 쾌적하죠. 이제 아무래도 롯데캐슬, 브랜드 그런 대단지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쾌적하고 드레스룸까지 갖춰진 방삼화이의 32평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롯데캐슬 루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또 호재지만 일단 주거 환경이 좀 저는 장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서울 안에서 이제 10억에 이제 계단식 32평 그런 대단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도 여유가 있고 평지이고 또 이제 브랜드 그런 대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소 이제 연차는 이제 17년 차 이제 구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단지이긴 한데, 아직 외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막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 이 지역이 또 주거 환경만 좋은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호재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 그 노원구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뭐 이런 강북구나 이런 성북구 지역 자체가 지금 그 개발 호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빨갛잖아요. 이 수많은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 호재부터 말씀드리면 동북선과 GTX-C, 이름만 들어도 정말 유명한 노선이죠. 동북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 준공 예정이고, 왕십역까지 일자로 내려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왕십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 5호선, 경의선, 뭐 분당선 다 지나가는 핵심 그런
여기이기 때문에 그쵸? 상당히 왕십리역까지만 가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선형이 좋아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는 또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과 함께 GTX-C 그죠? 캐슬 루나에서 버스로 한 10분 정도면 바로 도달해서, 그래서 이제 삼성역 그죠? 강남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교통 호재를 두 개나 품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 그죠? 더불어서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창동 노원 역세권 개발. 광운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대형 업무지구, 그죠? 차량기지와 시멘트 공장을 이전해서 초대형 업무지구를 만들고, 창동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면허시험장 이전해서 바이오 클러스터, 서울대병원이라든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쪽에 뭐 아레나라든지 창동역 복합역사, 이런 대형 호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쪽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이제 월계 IC가 생기거든요. 월계 IC를 타면 또 강남까지 또 바로 접근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지하화를 하게 되고 남은 공간 이제 공원화를 시키면 네,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공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롯데캐슬 루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영축산, 그죠? 영축산이 앞이고 뒤에는 초안산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우이천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남서양 매물 같은 경우에도 이 우이천 뷰가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자연환경을 품고 있고요. 또 북서울 꿈의 숲, 이 노원구 이제 그 서울 동북 쪽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숲이죠. 서울숲과 더불어서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인 뉴타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이 루나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생활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해요. 뭐 이런 편의 시설이라든지, 물론 여기 상가가 있습니다만 좀 한정적이고, 이런 대형 인프라 뭐 그쵸?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가 있습니다만 이런 좀 슬세권 그죠? 근거리에 대형 인프라가 없어서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장인 뉴타운이 또 여기 조성되고 있거든요. 여기 장인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조만간 이런 뭐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그런 아울렛이라든지 그런 좀 그 상업 시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그런 그 확정된 호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그런 수요층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도 뭔가 조금 이런 상업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단점이 딱히 없어요. 네, 재건축 사업성도 사실 지금 연차가 17년이기 때문에 무의미하고, 사업성 자체는 괜찮아요. 지분이 18평이나 되거든요. 물론 2종이긴 한데 지분이 18평이고 딱히 단점이 없는, 굳이 뭐 단점을 따지자면은 이제 학군, 그죠? 여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아무래도 이 월계주공 1단지가 임대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그 임대 아파트고, 이 뭐 2단지라든지 뭐 이쪽 청백이라든지 번동도 이제 번동 2단지는 또 임대죠. 그래서 그런 학군이라든지 그런 게 막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여기가 또 노원구 월계동이라, 또 고등학군 같은 경우에도 이쪽 중계동 그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은행 사거리도 멀지 않거든요. 또 동부선 개통되면 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학군이 좀 단점이에요. 네, 중학교 학군이 좀 단점이라는 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장일타운이 좀 완성될 때까지 네, 좀 기다려야 한다는 점, 네, 그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당히 주거와 그런 실거주와 투자의 그런 균형이 모두 잘 잡힌 아주 좋은 그런 단지로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라신형 프로방스 1차 39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대형마트, 백화점, 카페거리, 대형 학원가까지 품은 훌륭한 생활환경과 더불어 23.41평의 넉넉한 평균 대지지분까지 갖춰서 미래가치도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0억에 지금 39평 매물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쾌적하죠. 여기 이제 프로방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남향입니다. 전세대 남향이고 이제 포베이죠. 네, 워낙 이제 구조가 좋기 때문에 포베이에 드레스룸까지 갖춰 있고, 네, 당연히 화장실 2개고요. 발코니도 상당히 넓은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확장까지 이제 곁들여진다면 정말 이제 40평
40평대 중반 이상의 그런 실평수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방스 같은 경우 장단점을 살펴보시면 가장 큰 장점이 이 넓은 주거 환경이에요. 네. 그래서 39평 계단식 그죠 포베이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승강기는 이게 미연결이긴 한데 아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지상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또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외부에 또 이제 따로 연결이 돼 있어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한 번 더 환승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하 주차장 자체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평지이고 그리고 계단식 39평이라는 점이 상당히 그 넉넉한 그런 지역이에요.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단지고요. 보시면은 학군, 생활환경, 자연환경 모두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교가 이제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어요. 보시면은 바로 뒤에 신촌초등학교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신촌중학교, 현암중학교 모두 학업 성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고라든지 보정고, 특히 보정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명문 고등학교죠.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군 모두 괜찮고 그리고 특히나 이쪽 보정동 학원가가 또 상당히 유명하죠.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교 학군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네, 중등학군 상당히 유명한 보정동 학군 학원가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죽전동 그리고 옆으로 이제 풍덕촌동 학원가도 있기 때문에 학군이 자녀 키우기 상당히 좋은 그런 양육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도 상당히 좋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카페거리 그리고 보시면은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이마트가 이제 도보권입니다. 도보 10분, 뭐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보정동 카페거리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카페거리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환경 상당히 좋고 이쪽 학원가가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학원과 연계되는 그런 생활 인프라라든지 보시면은 뭐 병원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환경 너무 좋은 지역이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보시면 일단 일조량 전세대 남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하고 그리고 단지 앞으로는 이쪽 그 산이 형성돼 있어요. 근린공원, 축전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이쪽 뭐 큰솔공원, 푸른의 근린공원 이쪽은 또 산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망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자연환경, 학군 모두 좋은 지역이고 특별한 단점이 없어요. 네, 특별한 단점이 없는 지역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대지 지분이 23.41평 이 정도면은 재건축은 뭐 차고 넘친다, 그죠? 네, 재건축 분담금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진행하면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토지도 아주 무난하기 때문에 네, 아직 19년 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재건축 이슈가 없다 뿐이지 한 10년만 지나고 이제 재건축 이슈 그런 연한이 채워지고 재건축 이슈가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주목받을 그런 입지입니다. 23.41평이면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그런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담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만큼 널널하고 그런 좀 대형 평수 위주의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30평, 40평, 50평대 그런 대형 평수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적은 건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388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 넓은 이런 부지에 비해서 조금 세대수는 좀 적다. 그런 점이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승강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뭐 이 정도가 단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단점이고 상당히 이제 장점이 많은 그런 단지로서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죽전동 자체가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쪽 뭐 분당 차량기지 이전 뭐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될 것이고 바로 옆에 또 플랫폼 시티 그런 호재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쪽 그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당선 이제 강남 선릉역까지 바로 가고 이 분당 IT밸리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가 가까운 직주 근접도 갖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밸런스는 제가 추천드린 단지 중에서 가장 잘 잡힌 그죠?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 그리고 투자 가치까지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단지로서 네, 우선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보정 IC라든지 GTX-A 뭐 이런 자잘한 이슈도 있는데 네, 그죠? 이쪽에서 이제 이쪽 보정 IC가 또 이쪽
로얄두구 바로 옆으로 또 뚫리거든요. 그럼 이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쪽 구성역, GTX, 용인역, GTX까지 이런 교통 호재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